자, 두 번째 파일 갑자기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자, 어쨌든 공부를 못해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면 합격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어렵다. 매우 쉽지 않다. 매우 쉽지 않다. 그냥 우리끼리 정답으로는 안 된다. 예. 끝.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아무나 하는 거야. TV에 나올 법한 애들 아니면 아니다. TV 정도 나와줘야 된다. 그냥 무조건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의 검증은 1차적으로 내신 과목에서 등급이다.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글로 풀어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 잠재력을. 그래서 학생들도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이 나중에 자소 쓰면은 느낄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많이 1번 학업 영역 같은 것을 제일 많이 찾는 게 내가 성적이 잘 나온 건 뭐지? 내가 성적이 오른 건 뭐지? 먼저 찾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학업 능력. 그렇죠. 학업 능력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성적을 자신의 잠재력과 자신의 열정의 증거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난 이게 그쵸. 좋아해서 열심히 해서 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스페셜하진 않지만 가장 무난한 자소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가기가 너무 아깝고 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안 된다. 실패. 안 된다. 끝. 자, 19번. 뭐 아직도 녹음하는 게 너무? 네, 끝났어요. 네. 자, 다시 해보세요. 자, 전체 교육 과목 성적은 높은 편. 좀 모호하긴 한데 지원 학과와 관련된 과목 성적이 낮다면 불리할까요? 예를 들면 뭐 전반적인 내신은 괜찮은데 나는 과학 쪽이지만 과학 내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전체가 높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아마 전체가 높아도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적인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과목에 대한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목만 낮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성균관 이상급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그 평가가 조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많이 그 전공 네. 적합성적인 면은 좀 그런데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다른 성적이 높다는 전제입니다. 높다는 전제. 다른 모든 성적은 높아. 근데 그거만 낮아. 라면 5일 등급인데 그거만 2등급이야. 뭐 라면은 그런 애들 없잖아요 지금. 없다니까 이런 애들이. 오릴이 있긴 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불리할 건 없다.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받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데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과학은 참 좋아하고 잘해. 그래서 과학 공부를 안 했는데 2등급이야. 그래서 다른 과목은 내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 다른 과목만. 그래서 1등급이야. 그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안 경우에 해도 2등급인데 얼마나 대단한. 뭐 그런 애가 있어 세상에. 좀 하지 그랬어. 2등급인데. 그런 애가 어딨어 세상에. 어쨌든 그렇다면 그런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자소서 다른 부분 또는 생기부 다른 부분에서 크로스 검증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다시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과는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사회는 못할 수 있지만 국어를 잘해서 언어에 대해 그러니까 그 학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잘한다고 정치외과에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수많은 다른 데이터들, 다른 정보들을 얻어야 될 테니까 대학교 와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러려면은 뭐 책을 읽어내고 어떤 논리력 이런 것들을 수학이나 과학이나 또는 국어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죠. 그 한 과목에 몇 번의 시험 가지고의 평가가 더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성적도 높으면서 관련 학과를 성적이 높은 게 제일 좋다. 이제 아까 전공 적합성을 이제 상위 대학에서 약간 좀 등외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교과에 대한 적합성이죠. 성적에 대한 개념이에요. 성적이 높아야 과학 성적이 100점이면 얘는 과학적 소질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옛날엔 그랬는데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만은 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의미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열정과 능력, 뭐 창의력 뭐 이런 거지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성적만. 성적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성적 플러스 다른 것도 다 볼 거다. 함께 보기 때문에. 근데 성적이 그때 조금 낮아도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으나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현저히 떨어지면 당연히 불리할 것이고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아니, 혹시 그렇죠. 이게 수학과로 가는데 수학만 9등급이고 딴 건 다 1등급이야. 에이 그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지 그거. 그렇지. 그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아니고. 낮다가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혹시 이게 이어진다면 여러 번 더 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거는 필요합니까? 모르겠어요. 서울 거는 그런 추세가 좀 있지만 어쨌든 충북대를 노린 입장이라면 전공 아닙니다. 적합성을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는 정원조선 매우 예, 중요해요. 그런 구분 얘기는 나중에 또 이게 이어진다면 해보고요. 뭐, 몰라 이거 처음 하고 망할지 안 망할지. 20번 뭐 그냥 그래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21번 자소서 쓸 때 허위 내용, 과장 내용 작성하면 안 되죠. 안 된다. 약간의 허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허위와 과장이라는 개념이 과정이라 과장. 허위와 과장이라는 것이 약간의 과장. 그 적발되지만 않는다. 아 이런 표현 좀 교사로서 좀 그렇잖아요. 교사로서는 아니 그러면 진짜 뭐 사실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이 생활기록부라든지 교사 추천서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생활기록부 전혀 다르게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만약 그걸 자기가 뭐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건 진짜 허위고 과장인데 체육대회에 참여했다.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체육대회에 참여했다라고 써 있는데 나는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라고 또 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뭐 그 정도의 과정입니다. 그 정도라면.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작성에서는 안 된다. 근데 자소서에다가 이제 1, 2, 3번 항목이 있으니까요. 뭐 그 항목 하나하나 나중에 더 뜯어보겠지만 다양한 활동 내용을 넣는 것과 일관된 활동 내용을 넣는 것 당연히 둘 다겠죠. 둘 다 있죠. 세상에는 이게 참 그 모순적이긴 하지만 둘 다 있어요. 그렇죠. 네. 2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싶었던 건 2번이었어요. 실은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교사에게 있다. 그죠? 담임 선생님한테 교과 선생님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 선생님이 학생을 대학에 붙여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다. 아, 그렇죠. 붙여줄 수는 없으나 떨어뜨릴 수는 있다. 아주 무서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 붙여주지도 않고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붙여주고 그런 얘기를 하든가. 그런가? 어쨌든 그게 쌓여서 붙여지는 거지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그렇죠. 한 방에 킬될 수 있다. 24번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체를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못 쓰는데 개인별로 써야 되고요. 당연히 차별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개인별, 차별적 또는 활동별로 구체적 예. 뭐 이런 것들 어쨌든 구체적이어야 하고 개인별로 느낀 점이 다 예. 달라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5번 말 그대로 창이라는 말과 체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교육감님 모셨어요? 아니 자꾸 교육감님 모두가 나오네. 그 창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제 그런 취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출제자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네. 나육감님. 나육감님. 25번 자 창체 활동의 종류 4가지 쓰세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못 썼어요, 실은. 자동 봉진. 예. 줄여서 자동 봉진 앞에만 따서 자율 활동, 봉사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인데 팁을 알려드리면 자율 활동은 현재 우리 학교는 화요일 날 7교시에 인성 시간, 레인보우 드림 프로젝트, 그죠? 그다음에 봉사 활동. 웃기죠? 네. 봉사 활동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봉사 활동하고요. 학교에서는 매월 넷째 주 6, 7교시 때 하죠. 금요일. 금요일 날, 네, 이번 주 같은 거도 하는데 내일 아니야? 봉사는 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활동을 좀 해오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좀 하셔야 돼요. 뭐 대학, 그죠? 중앙대학교는 1년에 80시간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봉사 시간 안 본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어쨌든 300시간 기본적으로 이상 정도가 넘어가면 그건 이제 약간 문제시. 우리 학 학생 중에 뭐 그런 애도 없고요. 어쨌든 기본은 하자, 봉사도.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 2, 3주 금요일 날 6, 7교시 때 하는 게 동아리 활동이고, 진로 활동은 이제 각 반별로 일주일에 1시간씩 있죠. 네, 그때 하는 활동이 누적돼서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 일단 오늘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27번 독서활동과 관계된 건데요. 그것도 학생들이 1, 2, 3, 4번을 읽으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인데 어쨌든 1, 2, 3, 4번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독서활동은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해서 자신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거. 28번은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작성입니다. 다 이제 담임선생님들을 해보시고 이걸 다 써보셨기 때문에 안 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쵸 안 하신 좀 계셨죠 담임. 나일감님? 네. 혹시 쓰실 때 난 이런 게 참 좋았다. 이렇게 쓰는 게 또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모습들이 난 좀 눈에 띄었다 뭐 이런 것 좀 있으면 팁으로 알려주시는 게. 사실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전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야재준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서에 대응이 될 것이다 언젠가. 아 교사 추천서의 대응이다. 추천서에 대응이 될 것. 사실 올해부터 추천서 안 받는 대학도 많았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전 뭐 모르겠어요. 많이 저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담임 교사와 네, 담임 교사와 어찌 됐든지 많은 시간을 보내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좋거든요.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뭐 청소를 열심히 한, 뭐 맡은 일에 솔선수범함은 그냥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얘기고 누구한테든 써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학생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또는 그 학생이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거나 들었거나 이야기를 나눴을 후에 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요약돼서 스토리화돼서 나온다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교사와 소통하고 교사와 자신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교사의 관찰에 의한 기록이거든요. 담임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또 평가하는. 그래서 지금 교사 추천서를 안 받는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이 이제 왜 생겼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행동 특성을 쓸 때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각 항목을 요소화시켜서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신해서 추천서로 대신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그렇게 쓰는 학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서를 안 받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교사에 의한 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교사가 잘못 아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사가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자기에 대한 정보를 교사에게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을 쳐다봤을 때 어떻게 편협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어떤 정확한 색깔을 교사한테 보여주고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좋은 평가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담임으로서 한 38명 아이들 이렇게 관찰하면서 38명의 개개인별 특성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써준다라는 건 지금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네, 그래서 거꾸로 학생들이 먼저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특성과 자신에 관계된 행동이나 구체적인 사례들을 자주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오실 때 담임 선생님과의 어떤 그 일반적인 상견례와 일반적인 어떤 인사 차원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담임 교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학부모 설명회가 이거 방송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금요일날 밤에 올릴 거야. 내일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생방송이 아 그리고 내일은 실은 오면 아니 좀 그런가 내일은 오면 엄마들이 많이 오니까. 맞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대화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네, 그럴 때 뭐 이제 많이 오실까봐 걱정돼서 뭐 이렇게 안 오시는 부모도 계시니까 네. 많이 안 실제로 오시니까 많이 내일 오시지 꼭 않습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게 학생도 그렇고 가급적 좀 편지를 쓰면 어떨까. 좋죠.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도 선생님 저 오늘 이런 거 했어요라고
편지 형식의 글들을 좀 쓰면 어떨까? 아주 좀 좋은 들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랑 지금 이미 1학기를 지냈는데 2학기째인데 안 친해. 별로 나랑 안 맞아.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안 친하고 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자기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친하고 안 뭐 하다고 해서 뭐 쌩까고 뭐 어떤 뻗팅기고 뭐 이렇게 자기의 색깔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낸다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안 친하다면 친해져야죠.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능력이다. 어렵네요. 종합전형 안 가면 됩니다.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수능 대충 한 2개만 틀리면 서울대 갈수 있습니다. 올해 등급 맞추고 아주 98%가 나쁜 된다면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못했는데 그 학부모님들 혹시 들으시면 자녀분하고 같이 셋이서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끼리 할 얘기도 있고 그 학생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담임 선생님 둘이서만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생과 셋이 함께 이야기 나누면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앞에서 말 못하는 것도 엄마 옆에 있고 그러면 또 이게 잘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참석하지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는 가급적 그 담임 선생님과 미리 스케줄을 정해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아무 때나 바빠. 갑자기 와가지고 상담을 너무 추가하면 바빠. 그리고 또 준비해야 돼 우리도. 상담하려면 성격도 추이도 좀 봐야 되고 좀 뽑아야 돼. 29번부터는 심층 면접 관련된 문제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체크하면 다 정답이야. 그냥 읽어보면 되는 상황이고요. 재미났던 게 맨 마지막에 34번에 이런 문제를 넣어놨어요 제가. 이 푸는 사람이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인가. 근데 우리 학생들 시험 본 아이들 거의 한 명인가 빼고 다 내라고. 자신은 적합하다. 한 명은 당연히 뭐 저기 탈락해야지. 그래요? 찾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더라?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여기에 부족하지만 어쨌든 좀 더 보충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초반부터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이게 종합전형 보내자는 동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아리 정체성도 실은 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2회 시험도 봤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제출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좀 피드백해서 드리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쓴 거니까 학생들이 3,500자 고생해서 썼는데 근데 읽어봤더니 고생해서 쓴 글이 아니야. 그래서 쓴 애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거 듣고 나는 고생해서 썼다 다시 한번 내세요. 그럼 제가 그거는 꼼꼼하게 읽어서 자소서를 한번 평가해드리고 진짜 글씨만 채웠다라고 하시면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때 그 자소서 갖고 왔을 때는 티슈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쵸. 좀 제가 좀 많이 눈물 펑펑. 좀 잔인한 사람이라. 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첫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는데요. 한 이유는 이제 저거야 실은 우리 뭘 시간이 없어 이게. 동아리가 모여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할 만한 시간도 없어서 이제 인터넷망을 이용을 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뭐 재밌으면 하고 했는데 애들이 별로예요, 시끄러워요, 목소리 잘 안 들려요 뭐 이러면 그냥 크게 들으세요. 볼륨업. 우리가 장비가 그래요. 없어서 그래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시작인데 오늘 50분 정도 지금 떠드셨는데 마지막 얘기 한마디씩만 하시고 끝내는 걸로. 교육감님 하시죠. 나 교육감님.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오늘 우선 교장 고등학교 생활은 진짜 자신의 어떤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전형을 선택하든 내신 전형을 선택하든 무슨 뭐 학생부 국가 전형을 선택하든 종합 전형을 선택하든 수능을 선택하든 뭐 정시로 가든 뭘 하든 길은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가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근데 그런 꿈과 어떤 그런 꿈도 없고 노력도 없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간다는 거.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인데
꿈이 있는 자는 움직일 거고 꿈이 없는 자는 안 움직일 거고. 네, 좋습니다. 아침 명상. 뭐 멋진 말을 하셔가지고. 예. 저는 뭐 다음번에는 맥주집 가세요. 거기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조용한 맥주집. 조용한 맥주집. 예. 다음에는 그 내 얼굴이 좀 보여주고 싶어요. 아, 자꾸 동영상 그 하지 말자고요. 애들한테 얼굴 보여주면 애들이 놀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자, 실패. 네, 실패. 저는 그냥 한마디. 무조건 내신이 최고다. 중간고사 준비 잘해라. 자, 1차인지 처음인지 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그만해야죠 이제. 하신 말 더 있어요? 끝.